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자동차 할인 20% 넘게 자동차 깎아주는, 자동차 할인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렸는데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거의 후속편이에요. 수입차는 20% 막 할인을 하는데 현대기아차 왜 너네들은 할인 안 해? 요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요 얘기, 현대기아는 왜 할인 안 하냐? 요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할인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30만원, 뭐 5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넥소, 요거는 100만원까지도 할인을 해주기는 해요. 근데 수입차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정말 쥐꼬리 수준의 할인이죠. 거의 진짜 아주 작은 할인이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현대기아는 왜 이렇게 할인을 안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할인 정보는 각각의 홈페이지에 있어요. 물론 요 할인이 전부는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게 공식적인 할인이고 실제 할인은 여기다 조금 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자동차 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미국은 연간 1700만 대가 팔리는 엄청난 시장이죠. 우리나라는 연간 170만 대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배 큰 시장이에요, 미국은. 게다가 자동차 역사도 오래됐고 문화도 오래됐고 뭐 하여튼 세계 최고의 자동차 시장이죠. 근데 이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와 자동차 판매, 요거를 한 회사에서 못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제조만 하고 판매는 딜러 회사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동차 제조부터 판매, AS 뭐 이런 거를 한 회사가 다 독점을 해버리면 독과점으로 흘러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게 대부분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몇몇 주에서는 전기차는 예외를 한다. 전기차는 자동차 회사가 직접 팔 수도 있다라는 요런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 그냥 허용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회사가 요 주에서 뭐 이러저러한 인프라를 뭐 그 주에 깔아준다. 뭐 공장을 세운다. 아니면 충전 시설을 뭐 대규모로 깐다. 이런 식으로 그 주의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에 이제 기여를 했을 경우에 특별하게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전기차 회사가 전기차 팔 수도 있게 해주는 요게 시행되는 주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예는 아니고 미국이나 뭐 유럽, 뭐 대부분의 자동차 선진국 이런 데서는 자동차 제조와 판매가 분리돼 있다. 한 회사에서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의 입김 못지않게 미국 딜러 협회, 자동차 딜러 협회의 입김이 상당히 셉니다. 미국 딜러 협회에서 모터쇼를 열고 있어요. 디트로이트 모터쇼. 디트로이트 지역의 자동차 딜러 협회에서 만든 행사예요. 또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뭐 대규모 리콜 같은 거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딜러 협회에서 자동차 가격 덤핑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너네가 차 잘못 만들어서 딜러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었으니까 그 손실을 너네 자동차 회사가 보상을 해. 요런 청구를 하기도 해요. 물론 너도 나도 막 살려고 그러는 인기 차종은 자동차 회사가 좀 튕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 잘 듣는 딜러한테만 먼저 이렇게 차를 준다거나 그러면 그걸 받아서 딜러들은 또 웃돈을 붙여가지고 팔기도 하죠. 그래서 잘 팔리는 차들은 웃돈 거래가 그냥 되기도 해요. 이게 불법이 아니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진다. 이런 원칙이죠. 자동차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차 판매도 하죠. 자동차 회사에서 차 가격도 정하고 할인하는 정도도 정하고 심지어 AS 하는 가격도 정하고 자동차 부품, 소모품 이런 것들도 자동차 회사 홀로그램 찍혀있는 순정 부품 아니면 큰일 나는 걸로 아는 나라잖아. 우리나라는 참 자동차와 이 대기업에 맞게 아주 순진하게 교육이 잘 된 나라예요. 해외 출장 가서 제가 다른 나라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면은 다른 나라 기자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국이 꽤 잘 사는 나라고 자동차 산업도 세계 5등 정도 하는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도 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동차 순정 부품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대기업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 지금 다 이렇게 다 그렇게 됐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파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 기자들이 막 놀래요. 야,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느냐? 야,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어? 와, 놀랍다. 요런 반응들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모두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다 자동차 팔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국산차 회사,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 국산차 회사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차를 가져와서 파는 수입차 회사, 이 수입차 회사는 자동차 판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제네시스 외에 르노나 뭐 쉐보레, 쌍용도 직접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고 뭐 자동차를 직접 팔 수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쌍용은 직영점, 자동차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매장, 요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딜러점으로 다 전환을 했다고 하고, 르노 코리아나 쉐보레도 예전에 직영점이 꽤 있었는데 여기도 직영점 거의 다 없애고 다 딜러점으로 좀 바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튼 아직도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들이 꽤 많습니다. 현대기아는 아직도 자동차 만들면서 자동차도 팔고 있어요, 직접. 현대기아 전시장은 두 종류예요. 지점이라고 쓰여진 게 있고 대리점이라고 쓰여진 게 있는데, 지점, 요거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차 파시는 분들도 현대기아 차에서 월급 받는 정식 직원들이시죠. 반면 대리점은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현대기아에서 허락을 받고 판매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장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분들은 급여가 따로 없죠. 그냥 차 한 대 팔 때마다 어느 정도의 그냥 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한 대 팔 때마다 보통 2%에서 4% 정도 판매 수당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장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기아차 전시장이라도 지점으로 가느냐 대리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매장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지점에 가면은요, 이게 직영점이잖아. 안에 계신 분들도 현대기아 그냥 직원들이에요. 이분들 뭐 차 팔 때마다 뭐 수당 뭐 이런 거 별로 없어. 그래서 지점으로 가서 이렇게 차를 보러 가면 사실 신경도 별로 안 써. 차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약간 귀찮은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여기 가서 차를 사려고 해도 그닥 이렇게 막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 지점에 계신 분들은 현대기아 차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차를 많이 팔건 적게 팔건 그냥 급여 나오는 게 그다지 뭐 이렇게 바뀌지 않아. 그냥 비슷해요. 물론 많이 판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혜택 같은 것도 있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있고, 너무 적게 판 사람들한테는 무슨 페널티 같은 것도 있긴 했는데, 이게 판매 노조가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회사에서 또 맘대로 못하는 분위기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점에 가면은 좀 편한 분위기, 이렇게 제가 느꼈을 때 그래요. 제가 느꼈을 때. 띠리링 띠리링. 반면 대리점 요쪽으로 가면은 이분들은 한 대 팔 때마다 차값에 뭐 2%에서 4% 정도 수당 이렇게 받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차를 매우 팔고 싶어 하시죠. 그 대리점 딱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은 차에 대해서도 설명도 잘 해주시고, 너 차 몇 년 됐냐, 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전화번호 여기 적어놓고 가라, 뭐 이러잖아요. 그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면 계속 문자 오고 막 이러잖아.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차를 팔아야지 수당을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저도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카니발 살 때, 요때는 일부러 지점에 가서 샀어요. 지점으로 그냥 제가 직접 찾아가서 거기 계신 분한테 그냥 사전 계약하고 차를 샀는데, 이제 이분이 약간 이게 이게 뭐 대리점 가서 사도 되고 뭐 이러면서 차를 이렇게 계약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 나올 때까지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은 연락도 안 와. 제가 카니발 이렇게 차 받았던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카니발 차 신차 딱 받아가지고 차가 어디가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고 뭐 이랬더니, 저한테 차를 파신 이 지점의 직원분, 현대기아차 직원이시죠. 이분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래가지고 제가 확 났던 적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아쉬운 게 별로 없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뻣뻣할 거 알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더 뻣뻣하고 좀 약간 뜻밖의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EV6 GT 살 때는 딜러한테 샀습니다. 대리점 가서. 이때는 딜러가 화성공장까지 같이 와줘가지고 이렇게 차 받는 것도 다 챙겨주시고, 뭐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시고, 뭐 너무 착한 딜러분이어서 차도 어떻게 빨리 뽑아주려고 막 노력해주시고, 너무 착한 분이고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제가 이분한테 진짜 제 지인분들 기아차 산다 그러면 다 소개시켜줬는데 다들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파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온라인에 이렇게 얼굴 알려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혼난대요. 근데 이 지점과 딜러점의 구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 딜러점을 그 지역의 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 현대기아 제네시스는 사실상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를 다 쥐고 있는 셈이죠. 전국에 깔려있는 지점에서 일단 다 관리하고 있고, 그 밑에 대리점들을 다 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전국에 있는 판매망을 다
본사에서 쥐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딜러가 이게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약자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다가 막 딜을 하면서 야 니네가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 돼. 소비자가 이러이러하면 불편하니까 니네가 조금 더 마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현대기아차 이 본사 얘기 잘 들으면서 잘 팔아줘야지 예, 그나 조금 귀염받는 요런 구조예요.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대리점에 있는 딜러들은 한 대라도 더 팔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 대 팔 때마다 2%에서 4% 떨어지는 요 수당을 차 산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서까지 차를 조금이라도 더 깎아주기려고 그러면서 한 대라도 더 팔려고 하는 요 노력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요렇게 수당 주는 것도 걸리면 징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여튼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이 회사는 자동차 제조와 판매를 사실상 혼자 다 해먹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 정책을 안정적으로 할인 별로 없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수입차는 자동차 수입사랑 자동차 판매 회사, 판매 딜러, 이게 분리가 돼 있죠. 다른 회사예요. 자동차 수입사도 딜러가 없으면 차를 팔 수가 없고, 자동차 딜러사도 이 수입사가 없으면 차를 받아올 수가 없는, 서로 도와가면서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딜러사에서 이 자동차 수입사, 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뭐 요런 데다가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죠. 판매 인센티브 요런 거 더 너네들이 줘야 된다. 요 정도 인센티브로는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니까 너네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당을 좀 더 주고 이래야지 우리가 고객들이랑 원활하게 이 차를 계속 팔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금 차를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할인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하여튼 요런 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자동차 할인 왜 할까? 요 영상을 보시면은 요 할인하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자동차 파는 곳과 자동차 만드는 곳 여기가 분리돼 있어서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야지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다. 요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일반적인 모습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국산차 회사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기아 제네시스 여기는 이렇게 안 돼 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팔고 AS도 하고 이런 거를 다 주고 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다. 게다가 시장 점유율도 90% 거의 위험한 수준의 독과점이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독과점이거든요. 이거 진짜 현대기아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지금은 좀 온순하게 있는 편인데 막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문제 커져요. 지금 가격 계속 올리고 있어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 건강한 시장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르노 코리아, 쉐보레, 쌍용 지금 힘 좀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박수 쳐드려야 돼. 그리고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분들도 진짜 힘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게 90%나 쏠려 있으면은 이게 좋게 흘러갈 수가 없어. 이게 건강해질 수가 없어. 무슨 병이 생겨도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전에 현대기아, 대우, 삼성, 쌍용 이렇게 고만고만하고 막 서로 경쟁할 때는 전사 직원들이 다 자동차 팔려고 막 혈안이 돼 있었어. 제가 2001년도에 자동차 디자인으로 딱 들어갔을 때도 자동차 디자인 못한다고 혼나는 분위기는 없었는데 차 못 판다고 막 혼나는 분위기 이런 거는 회의 때마다 막 큰 소리 나오고 막 회사 막 큰 소리 나오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도 자동차 디자이너인데도 차 팔라고 막 이렇게 회사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막 친인척들한테 차 팔려고 나한테 떨어지는 수당 뭐 1,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차 사라 뭐 이러면서 차 이렇게 파는 거 연결시켜주고 막 이러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